지금부터 2032년, 즉 2라운드 피드백을 시작하겠습니다. 2라운드의 경영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033년도, 즉 3라운드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경영진의 입장에서 가장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새로운 국면이 펼쳐짐에 따라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할 지표도 달라져야 합니다. 현금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이라면 유동부채, 즉 단기간에 상환해야 할 부채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매출 채권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재고자산이 얼마가 되는지 등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지표와 운전자분의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접어들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 기업이라면 성장성과 새로운 투자,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주가치 제고라 함은 이익을 많이 내서 배당금도 많이 주고 주식가치도 올리는 일입니다. 이 모든 근본에는 본원적인 활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고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낭비되는 비용이 없도록 하고, 동시에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도 관심을 가져서 지속 성장을 추구하고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운영 정보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시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늘 필요합니다. 외부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주로 매출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생산 계획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측되는 시장 사이즈에는 처음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고 보고서를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제품인 스탠더드 제품입니다. 3팀인 한라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스탠다드 제품의 기초 재고는 20만 2,515개였고 생산 재고는 67만 8,080개, 그래서 이 둘을 합산한 88만 595개가 판매 가능 재고인데, 실제 판매는 75만 4,225개가 이루어져 기말 재고는 12만 6,370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3팀의 스탠다드 제품은 몇 개월치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걸까요? 판매 재고 수량인 75만 4,225개를 12로 나눕니다. 그러면 6만 2,852개가 계산됩니다. 즉 한 달에 6만 2,852개가 판매된 셈입니다. 이번에는 기말 재고 수량인 12만 6,370을 6만 2,852개로 나누면 2.01이 계산되는데, 이는 2개월치 재고를 보유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프리미엄 제품을 살펴보는데 4팀인 리박스포로 확인하겠습니다. 프리미엄 제품의 기초 재고는 없었기 때문에 생산 수량은 29만 800개가 판매 가능 재고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판매된 수량은 17만 3,024개이기 때문에 월 평균 1만 4,418개가 판매된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 숫자를 활용하면 기말 재고인 11만 7,776개는 8개월치 재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든 8개월치 재고를 감당하고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의 원가가 스탠다드 제품에 비해서 높을 것으로 추정한다면 재고 보유로 인한 압박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두 개 제품을 합산하여 기말 재고 수량을 보면 1조는 4만 7,311단위, 2조는 14만 7,415단위, 3조는 20만 9,157단위, 4조는 22만 1,691단위, 5조는 12만 8,970단위가 됩니다. 만약에 두 개 팀이 부도가 발생했다면 어느 팀인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차입을 충분히 하고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약해서 운영했다면 위기를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은 누적 연구개발 비용입니다. 1조는 기존 제품인 스탠다드에, 2조와 5조는 프리미엄 제품에, 4조는 미래성장 동력인 슈퍼 제품에 집중하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비용은 이월효과, 캐리오버 이펙트가 있습니다. 다른 팀이 프리미엄 제품에서 2조와 5조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더 큰 연구개발 예산을 프리미엄 제품에 배부해야 합니다. 2조와 5조가 프리미엄 제품에서 유리한 조건임에도 가격, 마케팅 비용, 고객 서비스 비용, 브랜드 비용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면 그 유리함을 회사의 매출로 연결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정보입니다. 모든 팀이 16명의 영업인력을 고용하고 있는데 4조는 2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대되는 매출에 따른 영업인력의 확충이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 판매 저조로 영업인력 확충이라는 이점을 살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 정보에서 결정적인 부분은 마케팅 비용 부분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허용될 수 있는 가격에 시장 성장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마케팅 비용, 고객 서비스 비용, 연구개발 비용, 브랜드 비용의 예산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3조와 4조는 가격 결정이 아니라 마케팅 비용 배부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비용은 누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누적 공정 개선입니다. 공정 개선과 관련된 지출은 매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가 절감을 가져옵니다. 1조 라플란스의 누적 공정 개선 비용은 470만 달러로 다른 팀에 비해 2배가 넘습니다. 그 결과 1조의 단위당 제조 간접비는 16.944달러, 2조는 20.417달러, 3조는 19.872달러, 4조는 20.445달러, 5조는 21.41달러가 되었습니다. 누적 브랜딩은 슈퍼 제품에서 큰 효과가 있습니다. 슈퍼 제품에서 다른 팀들에게 앞서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예산 배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슈퍼 제품의 가격과 마케팅 비용의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정한 가격에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커런트 캐퍼서티는 현재 몇 개의 단위 수량을 생산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데이터는 4조가 가장 많은 캐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시장에 예상치 못한 큰 변화가 생겨 시장 확대가 된다면 3라운드 경쟁에서 4조가 가장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 잘못된 선택으로 전략의 혼선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비효율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외면적으로 유리하다고 결과가 늘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과 우리 팀의 결정뿐만 아니라 다른 팀의 의사결정, 시장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제품이 다른 회사의 제품과 비교하여 고객 인식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지 성과 지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지 성과 지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상단 메뉴바에서 리포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리포트에는 인지 성과 지도와 지난해의 모든 팀의 3대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 성과 지도는 제품별로 구분됩니다. 콤보박스에서 제품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연두 색깔과 빨간색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두색은 정육면체 모습으로 50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평균을 의미하고 빨간색은 우리 회사를 의미합니다. 고객은 제품을 구입할 때 가격, 일관성, 서비스, 특징들, CI, 크레딧 등 6개 요소를 고려합니다. 일관성은 누적 마케팅 비용과 서비스는 누적 고객 서비스 비용과 특징들은 누적 연구개발 비용과 CI는 누적 브랜딩 비용과 크레딧은 지역 의사결정에 신용 제공 기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탠다드 제품의 경우 가격 관점에서 우리는 업종 평균보다 조금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가격은 업종 평균보다 높아서 고객들은 낮은 평가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일관성 관점에서는 우리가 업종 평균보다 많이 앞서 있는데 이는 누적 마케팅 비용이 업종 평균보다 많이 앞서 있어 고객들이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염두에 둘 것은 아무리 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누적 마케팅 비용이 높다 하더라도 생산 계획에 실패하여 제품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매출로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통해서는 경영성과 혹은 경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조의 매출액은 5,425만 5,910달러, 영업이익은 297만 2,662달러, 당기순이익은 161만 1,864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5.4%, 순이익률은 2.96%로 계산됩니다. 6조를 제외한 모든 팀이 순이익을 기록했기 때문에 모든 팀은 흑자를 기록한 셈입니다. 어느 팀이 매출액이 가장 높은지 또한 어느 팀의 영업이익이 가장 높은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조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를 통해서는 재무상태 혹은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조의 총자산은 2,740만 1,759달러이고 이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서 부채로 1,236만 4,485달러를 자본으로 1,503만 7,274달러를 조달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82.2%로 계산되어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현금도 420만 9,856달러를 보유하고 있어 부도도 발생하지 않고 재고자산도 184만 2,477달러 보유하고 있는데 전체 자산 대비 무리 없어 보입니다. 다만 스탠다드 제품의 재고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장을 일부 가동하지 않고 있으면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스크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조와 4조는 부도를 맞았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현금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만 차입의 기회가 있음에도 차입을 하지 않았거나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판매 예측의 실패 그리고 그에 따른 과잉 재고 보유가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의 원천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성됩니다. 1조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775만 3,602달러,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350만 달러,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200만 달러입니다. 이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영업활동을 통해서는 775만 3,602달러의 현금 흐름이 창출되었고 투자활동을 통해서는 350만 달러의 현금이 유출되었고 재무활동을 통해서는 200만 달러의 현금이 유입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공장 증설하는데 350만 달러가 들어갔고 200만 달러의 장기 차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3조 같은 경우 공장 증설도 하지 않고 차입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이라는 경영활동이 전혀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1조는 지난해 대비하여 재고자산이 542만 5,228달러 감소한 부분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대폭적인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시 말해 1조의 성공은 적절한 재고 관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